안녕하세요. 분양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분양 상담사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분양 일은 진입장벽이 없다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나 막 들어오거든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증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양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검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양아치 같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어감은 사실 좀 안 좋은데, 좋게 생각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간접 경험도 많이 하고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둘째는 아무 때나 관두고 언제든지 다시 일할 수 있다예요. 분양일은 보통 100% 인센티브제로 많이 일하기 때문에 근태의 터치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회사 생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단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은 한 군데에서 쭉 일하게 되잖아요. 분양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장에 그만둔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 때나 관두고 언제든지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분양 일을 할 줄만 안다면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분양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정해진 쉬는 날이 없다예요. 이건 진짜 경력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쉬는 날에, 그 날에 관심 고객이 꼭 연락도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친한 사람한테 브리핑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면 수수료를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지난 현장에서 회식이 있어서 좀 평소보다 빨리 퇴근을 하고 회식 장소에 갔는데,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제 관심 고객이 저한테 연락도 없이 모델하우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택시 타고 모델하우스로 돌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온 현장에서 일에 몰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꼭 쉬어야 할 때 빼고는 안 쉬게 돼요. 전날에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고 다음날 피곤하다는 이유로 출근을 안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분양일을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태로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쉬어도 되는 일은 맞는데, 제대로 일을 하시면서 돈도 잘 버시는 분들 중에 근태가 안 좋은 분은 저는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근데 반대로 장점은 내가 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 하면 이 현장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현장으로 가기 전까지 그 쉬는 기간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길게 쉴 수 있어요. 프리랜서랑 같은 개념이라서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현장을 옮기는 이 텀 기간에 예를 들어서 한 2주일 정도 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넷째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예요. 분양일은 대부분 100% 인센티브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과가 없으면 받을 돈이 0원이 되는 거거든요. 5개월, 6개월 동안 내가 계약을 하나도 못 쓰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받는 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까지 생활비를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현장에 가고 아무리 좋은 팀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여유자금이 너무 작게 되면 스스로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유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분양 상담사들도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예요. 이 부분도 분양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뭘 파는지 제대로 잘 모르고 분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말하는 방법이나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멘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동산 기본 지식도 있고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브리핑의 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현장에 지원을 하거나 그 현장의 팀장님한테 면접을 볼 때 같이 일하게 될 팀장님이 영업적인 마인드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동산 상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대화를 하시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냐 라든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 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개 해보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 상식이 좀 있으신 팀장님이라면 답변에 좀 깊이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분양 상담사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 기획해봤어요. 단점으로 보이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도 많아서 본인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인지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큰 장점으로 와닿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